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최적의 조합을 찾아요.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 비상초래한 대통령실이 비상대책위원장 고른다니 이렇게 달았어요. 마치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을 결정하는 듯이 전제하고 그걸 비판한 겁니다. 저는 조선일보 이 칼럼 제목이 우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결정합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비판적인 사설을 쓰게 만든 빌미를 이 개념 없는 이 이른바 친윤 초선들이 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 좀 하지 말자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마치 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결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듯이 이렇게 그 상황이 만들어진 부분과 관련해서 이현재옥 대표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을 갖고 있는 이현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봤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확대 연석회의를 엽니다. 당의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결론 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있는 회의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하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녹여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칼럼을 준비한 것도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입니다.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이번 주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저의 입장도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인물란에 허덕여왔어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 선대위원장 감이 없다. 공관위원장 감이 없다. 이렇게 늘 인물란에 허덕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종인 같은 자가 비대위원장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많아서 걱정이야. 원희룡을 비대위원장으로 할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할까? 공관위원장을 뭐 누구로 할까? 많아서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어떻게 조합이 돼도 지금까지의 체제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사실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를 갖고 고민하는 것은 즐거운 고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을 전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총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표출됐고, 그것을 뭐 언론이 분류해 놓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나가 있는데,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니까 국민적인 인기가 있다. 젊고 새롭 이미지가 있다. 여의도 냄새가 안 난다. 검사 대 피의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선거판을 바꿀 강력한 카드다. 주목도가 높다. 이런 이유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적 인기가 높다. 젊고 새로운 이미지다. 여의도 느낌이 전혀 안 나는 스마트한 우파다.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선거판을 바꿀 강력한 카드다. 주목도가 높다. 이런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은 선대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선거판을 직접 지휘하는 선봉장이 선대위원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해야 검사 대 피의자 구도도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해야 여의도 느낌 안 나는 스마트 우파의 여러 후보들과 함께 선거를 현장에서 치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목도도 강연히 선대위원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이거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주장하는 거거나 아니면 뭔가 삿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국민적 인기가 높고 젊고 새로운 이미지에다가 여의도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스마트한 우파고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자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선거판을 바꿀 강력한 카드다. 주목도가 높다. 이거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위원장한테 맞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선거는 선대위원장이 치르는 겁니다. 전국 유세를 다녀도 선대위원장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동훈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선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뭔가 삿된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어서인 것이다. 이를테면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올려놓고 자신들의 공천권이라든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얄팍한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저는 한동훈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공감이 가요. 그렇지. 이게 한동훈의 강점이지. 그럼 이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거는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선봉장, 선대위원장에 맞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심 없이 한동훈의 이러한 강점들을 열거하면서 한동훈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선대위원장 한동훈을 주장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역사적 사례들이 떠올라요. 전장터에서는 정말 무패 불멸의 장군이었던 이 관우도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전쟁 전반을 관리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전쟁 전체를 관리하는 것과 전투에 선봉이 서서 적장을 목을 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요구합니다. 전쟁 전반을 관리하려면 우선 병참을 잘해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 조직 관리와 통솔을 잘해야 돼. 위기가 생겼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전투 경험들이 쌓여 있을 때 비로소 전쟁 전체를 지휘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선봉장에 서는 사람은 그야말로 용장이어서 앞뒤 가릴 것 없이 적장에 목을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백전무패의 용장도 전쟁 전체를 지휘하라 그러면 병참에서 뚫리고 인사에서 뚫리고 위기관리에서 뚫려서 관우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전체를 관리하고 병참도 물새지 않게 틈나지 않게 관리해내고 위기도 관리하고 불이 나면 가서 불도 끄고 하는 온갖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그 일을 해야 될 비대위원장. 실제로 빛은 별로 안 나요. 그러나 그 비대위원장은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는 원희룡과 한동훈 이 두 명의 스타 정치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배치해도 적어도 지금까지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장단점과 강점을 잘 판단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을 지지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논거로 제시한 이 모든 요소들은 선봉장인 선대위원장한테 딱 맞는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동훈보다는 수십여 년 정치를 해왔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본 상처도 많이 겪어본 이런 원희룡이 병참, 인사, 위기관리, 소방 같은 역할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비대위원장에 더 맞는 것 같고 그야말로 정치판에 새로 뛰어들 대중적 인기가 높고 젊고 새롭고 영 라이트의 대표 여의도 문법과는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선거판을 강력하게 바꿔낼 수 있는 그리고 딱 서는 순간 검사 대 피의자라고 하는 대이재명 구도를 선명하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한동훈은 선봉장인 선대위원장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최적의 조합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정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걸고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여전히 자기 공천이나 생각하고 기득권이나 연연해 하는 이런 자들에게 휘둘려서 가서는 안 된다. 원희룡 한동훈, 한동훈 원희룡 투톱의 최적의 조합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